영화 다크나이트를 보면 시민의 핸드폰을 해킹해 고담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 나옵니다. 배트맨은 조커를 추적하려고 조력자인 루시우스 폭스에게 기계 조작을 맡깁니다. 폭스는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만 이 기계가 비윤리적이고 위험하다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폭스의 평가에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정의로울 수 있지만 그 수단이 내 손안의 핸드폰을 나를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어버리는 식이라면 동의할 사람이 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다행히 이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영화 같은 기술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개인을 특정하고 추적하는 건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인 지금, 정부는 이러한 감시 기술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코로나 첫 번째 이야기, 코로나19와 정부 감시입니다. 코로나19로 받았던 문자, 기억하시나요? 26세 남성, 서울 땡땡동에 거주. 이름을 가리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나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동선 공개가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디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고 저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겠죠. 정부가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방역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정말 이런 정보까지 필요한 게 맞을까요? 이 시국에 정부의 감시 문제에 말을 꺼내기 어려운 건 정부가 좋은 의도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말을 잘 안 들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시민을 향한다는 데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일인 거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태클 거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가 필요한 건 일단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면 다시 줄어드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9.11 테러 사건 이후의 미국입니다. 9.11 테러 사건 직후 미국에서 안보는 거의 대부분의 가치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 대부분의 가치엔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가디언지를 통해 국가안보국의 대규모 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했습니다. 자국민 통화 내역 수천만 건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9개 회사의 서버에 직접 접속했고 인터넷 사용 내역을 감시했죠. 이렇게 감시 기술 인프라가 한번 구축되고 나면 정부는 그 인프라를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엔 감시 기술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역시 통신 기록과 카드 결제 기록입니다. 어디에서 핸드폰 신호가 잡혔는지, 어디서 지하철을 탔고 어디서 결제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죠. QR코드도 있습니다. 손으로 적는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도입됐는데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이름과 전화번호, 시설 정보와 방문 기록 등이 남는 겁니다. 소목밴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소목밴드를 채웁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이 밴드는 자가격리 구역에서 20m만 이탈해도 알림을 보냅니다. 손목에서 벗겨내거나 핸드폰 전원이 꺼지거나 네트워크만 끊겨도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통보가 가고 공무원과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죠. 해외는 어떨까요? And the one specifically that you're interested in, I guess, is Poland. The government in that instance had rolled out an app which was intended to ensure compliance with home quarantining, and it was mandatory for certain sections of the population, such as those returning abroad or those who had a contact with other COVID cases, etc. And it reportedly sent prompts for a daily task, which essentially meant that the person had to upload their selfies, which were then using facial recognition and location data to ensure that the person was in fact who they said they were and were of course at home. China is also reportedly using a mix of smart thermal scanners an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in public spaces to track the spread of the disease. But I think Chinese tech giant Alibaba had rolled out a health tracking feature, and it's already a very widely used app that use data about personal health and assigned a color-coded health status to individuals. So for instance, green was safe, yellow required a 7-day quarantine, and red was that you had to quarantine for 14 days. And the system
was used to determine and regulate people's access to public spaces and how much they could, participate in public life really.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필요한 건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필요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권을 지킬 의무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조치들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앞에서 말한 사례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취지도 좋고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대단한 정보로 보이지도 않고요.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끝나면 정보를 다 파기할 거라고도 하니까요. 찔리는 게 없으면 뭐가 문제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죠. 제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심해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의 이동 기록과 결제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서 정부가 보관하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한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당시 수집된 정보가 아직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 수집된 정보 역시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언제까지 보관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 거죠. 정부가 수집해간 나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지, 내 정보를 언제쯤 지우게 될지, 우리가 질문을 더 던질수록 정부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신경 쓰게 될 겁니다.